AS 장기투자. 네, 2021년 드디어 마지막 12월 배당금 기록을 남겨볼까 해요.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주식과 이제 해외 주식 합쳐서 한 46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다음 달 12월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한번 더리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장기 투자하는 모습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총 이제 한국 주식은 없어요. 12월은 이제 배당을 주는 한국 기업은 없기 때문에 다 미국 기업들이고요. 제가 미니스탁으로 이제 쪼개서 구매하는 주식들, 뭐 존슨앤존슨이나 뭐 맥도날드, 나이키, 뭐 QQQ 이런 것들은 되게 소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키움증권을 통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뭐 구시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에서는 배당이 나왔는데요. 한번 금액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더리치 어플은 좋은 게 이렇게 일자별로 얼마를 받는지가 나와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미니스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존슨앤존슨 0.18달러,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4.3달러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를 위주로 본다면 이 월 배당을 주고 있는 굿, 이것도 약간 리치 주식이죠. 이 리얼티 인컴이랑 비슷한 주식인데 리얼티 인컴보다는 약간 좀 작은 규모의 그런 리치 주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6달러 정도로 받게 되었고요. 또 코카콜라, 제가 또 좋아하는 코카콜라에서 28달러, 로키드 마틴 전쟁 기업이죠. 이 방산 기업에서 28달러,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4달러, 그리고 리얼티 인컴에서 27달러에서 큰 것만 보면은 대충 이렇게 요걸 다 더해보니까 제가 한 10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05달러면은 한 12만원 정도. 그래서 12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캡처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캡처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땐 좀 많았죠. 아무래도 이때는 삼성전자나 뭐 쌍용양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금액이 컸는데요. 이제 더리치 어플에서 보면은 그 연금저축 펀드도 좀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지난달에 없었는데 이렇게 타이거 미국 S&P 500에서 주는 뭐 350원 아주 소액의 금액도 나타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1년 12월 같은 경우는 12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배당금은 종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뒤늦게 이렇게 월마다 배당금을 정리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매월 지금처럼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배당금을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해에 제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되게 이렇게 모아서 보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이제 매월별로 이렇게 배당금을 제가 기록을 남겨놓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 아마 배당금 이제 금액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KTNG나 쌍용량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면서 아마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아마 2022년도 배당은 굉장히 많은 수치,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30대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배당금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 달 뭐 40여만 원 정도, 또 이번 달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 간다면 뭐 솔직히 말해서 월 100만 원 정도는 아마 30대 안에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들쭉날쭉한 게 있긴 있는데 내년에 4월에 한국 주식 배당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근데 뭐 바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둬서 한 6년 7년 정도만 이런 페이스로 이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 시기가 좀 늦춰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목표로 잡는 거는 이제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거의 한 9배, 10배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월 배당을 주는 뭐 굿이라든지 리얼티 인컴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이런 분기 배당 종목들을 좀 더 수량을 늘려 나간다면 아마 되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월 100만 원을 만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월 100만 원 플러스 나중에 노후에 됐을 때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에다가 또 플러스 제가 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또 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파이프라인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다큐멘터리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댓글들을 보면 다들 이때 뭐 부동산 샀으면은 지금 다 승리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사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 사람들이 뭐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팔고 뭐 작은 이제 경기도 쪽으로 집을 옮겼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이사하기 싫고 내가 사는 지역이 좋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 않고 작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른 만큼 뭐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은 종부세도 내야 될 거고 또 세금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게 내 삶과 그렇게 큰 연관이 크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론 여러 채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댓글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좀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다는 게 그 집을 팔고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서울에서 시세가 올랐다고 이걸 팔고 경기도로 뭐 좀 먼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요번에 근데 전부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아래 지표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2018년도, 17년도, 17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자산 25%, 부동산 75%인데 아마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아마 지금은 한 30대 70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대표적으로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부동산이 30%, 금융자산이 64%고 미국 보면은 부동산은 30%밖에 안 되고 금융자산은 70%예요. 근데 지금 이 세 나라의 사실 지금 노후 상태를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60대 70대 돼서 사람들이 그 미국 노인들이 일을 하고도 다니지 않거든요. 동남아시아나 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뭐 아시아 쪽을 여행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 특히 뭐 백인 분들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노인이 돼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했던 금융자산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일본의 그 도쿄 근처에 있는 뭐 도쿄라면 상관없겠지만 도쿄 인근에 있는 집을 산 사람들은 뭐 10년 전에 2008년 2007년 이럴 때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뭐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2019년에 보니까 뭐 4,500만 원 이렇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사태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많이 큰 이유로 되는 게 출생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 꼴찌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반면교사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10년, 20년 후 이렇게 따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면 물론 일본에서도 도쿄에 있는 아파트들은 집값이 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오른 것도 많았지만 도쿄 인근 뭐 여기서 예를 들은 게 보니까 도시가 뭐 분당이나 뭐 용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지금 뭐 8억, 9억, 10억 하는데 나중에 20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이게 만약에 5억이 된다? 이게 떨어진다? 이런 사태가 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노후 준비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38%인데도 그렇게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75%, 70%가 넘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사태가 온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여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예시가 나온 게 이걸 토대로 뭐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택연금을 사람들이 노후가 돼서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주택연금을 걸어놓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 주택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나라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시장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공급을 받아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아파트나 집들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채가 있다 쳐요. 근데 10만 채의 수요가 출생률 자체 그리고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10만 채 수요가 만약에 5만 채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5만 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면서 사실 뭐 내 집 한 채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 인정은 하는데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뭐 이 서울은 모르겠어요. 아마 강남 근처 서울은 저도 끊임없이 계속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말고 뭐 경기도 쪽이나 뭐 외곽 지역에 집을 지금 뭐 빚을 내서 연끌로 구매를 한다? 이거는 과연 옳은 선택일까? 저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많은 생각이 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사람들 댓글 반응을 보면서도 약간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은 이런 건데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2월 달 그 이제 배당 통지서는 이렇게 받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자료를 남겨놓고 저도 확인하고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JS 장기 투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잘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남겨놓고 언젠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유튜브를 꾸준히 지켜봐셨던 분들은 뭐 JCTV님 같은 사례도 있지만 JS 장기 투자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도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꼭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여러 얘기 드렸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이게 100% 맞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를 제 생각에는 추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